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45번째. 오늘은 주색잡기와 도박에 빠진 남편을 둔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풀이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의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를 들어보시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푸념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사는 게 힘들고 지쳐서 살맛이 안 나네요. 제 사주팔자가 왜 이런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상당히 짜증이 섞이고 지쳐있는 말투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은 죄송하지만 배우자 덕이 너무 없습니다. 사주의 배우자가 충돌로 다 깨져버렸네요. 그런 배우자가 하나는 역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돌고 멀리 있으니 무정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화로 잡혀 있네요. 그러니 끼도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남편이 바람도 피게 됩니다. 그리고 주색잡기에 도박도 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게 제 사주팔자에 나오나 봅니다. 신기하네요. 정확합니다. 제 남편이 가정에는 관심이 없고 밖으로만 나돌면서 도박과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바람기에 주색잡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는 전혀 도움을 안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벌어 살아오다시피 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기가 막힌 세월이라 선생님께 제 팔자가 그렇게 남편 덕이 없고 바람기에 주색잡기에 남편을 둘 수밖에 없는 인연인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런지 알고 싶어 선생님께 찾아왔습니다. 라고 상담하신 사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 사주에서 어떤 것을 보고 그분 남편을 알아맞혔는지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무신년, 갑인월, 을묘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무신년생이시면 68년생이시죠. 2019년 올해 52이 되시는 여자분 사주가 되겠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이 을목도 작은 나무가 되겠네요. 영간에 무토는 큰 흙이 되겠네요. 신금 큰 쇠, 무쇠죠. 간목 큰 나무. 임목 역시 큰 나무가 되겠네요. 묘목 작은 나무. 유금 작은 쇠.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남기운이 상당하죠. 그리고 쇠기운도 좀 있고요. 자, 사주에 나타나지 않는 오행은 뭐죠? 불기운과 물기운이 안 보이네요. 물론 불기운은 임목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물기운은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는 이런 정도네요.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자, 무토는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신금은 나를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자, 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임목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묘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을목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유금은 나를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렇게 육진도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비견겁제가 많죠. 예. 그리고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불은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죠. 식신상관. 물은 지장간에만 있는 물은 나를 생해준 오행이니까 인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나무 을목이 인월달에 태어났네요. 1월은 초봄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 나무는 나하고 같은 계절이죠. 그래서 제계절을 얻어서 등령을 했네요. 계절을 만났죠. 나무의 제계절, 봄이니까 등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린 나무 을목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나무나 물기운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이 큰 나무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 다음에 월지의 임목 큰 나무도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일지의 묘목 작은 나무도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시간에 있는 을목도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그 다음에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쭉 보니까 나와 있는 건 없고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편은 나와 있는 거는 월주의 간목, 임목, 그 다음에 일지의 묘목, 시간의 을목이 이렇게 가까이서 똘똘 뭉쳐서 일간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반면에 남의 편은 유금, 작은 새, 신금, 큰 새, 무토, 큰 흙,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을 빼가지 못하죠. 이렇게 나무들이, 큰 나무, 작은 나무들이 힘을 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죠? 신강한 사주가 됐고, 용신은 임목 안에 병화 정도가 용신이 되겠네요. 운기도 불을 받으면 좋고요. 그래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지는 통관도 되고 억부로서 강한 오행을 빼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기운이 오면 이 인월달이니까 상당히 춥죠. 추위가 더 가져서 조우도 되고 아주 좋은 기운이니까 불기운이 가장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주가 됐는데 이분이 배우자 운이 매우 안 좋은 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관성을 먼저 쳐다봐야 되겠죠. 관성이 뭔가요? 을목할 때 관성, 나무할 때 관성은 날의 극한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죠. 쇠, 신금과 유금이 관성이 되겠네요. 자, 관성이 튼튼한지 질은 어떤지 봐야 관성의 형국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이 신금과 유금을 보면은 이 신금이 하는 일이 뭐죠? 물을 생하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나무를 극하든가, 유금 역시 마찬가지죠. 쇠니까 쇠가 하는 일은 물을 생하든가 나무를 극하든가 해야 되는데 물이 나와 있는 거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임목과 인신충을 하죠. 그 다음에 유금 역시 물이 없으니까 나무를 극한다는 얘기예요. 묘유충, 인신충, 묘유충이 일어나네요. 원래는 쇠가 나무를 이겨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나무가 너무 강하죠. 그러니 쇠들이 부상을 입네요. 부상. 그러면 쇠가 금극목 하다가 날부러진 격이죠. 그러면 질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질이 안 좋죠. 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가 깨졌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성이 하나는 역마, 하나는 도화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역마살로 잡혀 있는 관성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 무정하죠. 무정, 나하고 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마살은 변동, 변화, 그 다음에 이동, 변동수죠.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집에 안주를 못하고 싸돌아다니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 성향 중에서 이러한 성향을 말씀드렸고, 유금은 도화라는 얘기예요. 도화. 도화라는 게 뭡니까? 주색 잡기. 머리는 좋은데 그 좋은 머리로 좋게 쓰면 좋을 텐데 이런 도박이라든가 주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 관성이 이렇게 도화 역마로 잡혀서 이 성향을 배우자 성향으로 보고 그대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집에 안주를 못하고 주색 잡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바람을 피게 된다. 도화도 바람기죠, 이게. 그래서 이 관성이 이러한 역마와 도화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변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주에 묘목이 을묘 해가지고 묘목이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 일간과 내가 같은 오행으로 됐을 때가 간여지동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간과 일지가 같은 오행이라는 것은 나하고 힘이 같은 오행끼리 있다 보니까 힘이 비등비등하니까 자꾸 싸운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여지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부부운이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관성을 보고 관성이 질이 안 좋고
형국이 안 좋을 때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간여지동이란 게. 그래서 간여지동은 상당히 부부운을 약하게 하는 살로서 또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다 보니까 부부운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형국을 보더라도 쇠하고 나무하고 충돌이죠.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만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연결이 될 텐데 나무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나무하고 쇠하고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쇠가 나무를 이겨야 되는데 나무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라 쇠를 이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쇠하고 나하고 나무인 나하고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더더욱 쇠라는 거는 관성이죠. 관성이다 보니까 관성이 배우자하고 나하고 전쟁을 한다, 싸운다. 그런 형국이 돼서 더더욱 배우자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보고 제가 그분께 사주에 무정한 남편,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남편, 그 다음에 도학기가 있어서 주색자기, 주식, 그 다음에 바람을 핀다는 그런 배우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힘들게 남편 덕이 없이 살아왔는데 이분과 이혼하고 새로 남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물어봤죠. 마찬가지죠. 이게 사주 속에 이렇게 관성이 다 깨지고 똑같은 성향이란 얘기죠. 그래서 더 나아진 이성 배우자를 만나기는 힘든 그런 사주가 됐죠. 운기 또한 흘러가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죠. 불균이라도 좀 들어와서 통관시켜주면서 이 관성을 좀 제어해주면 덜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도 마찬가지 기운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보셨나요? 보셨으면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